202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불장을 선보이던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주식장이 최근 떡락을 맞이하며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뭐야 씨발라잖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정책에 거센 비판을 하며 그의 관세 장난질이 끝나면 이 하락장도 끝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트럼프 씨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럼 관세와 암호화폐는 도대체 무슨 관계를 가지길래 투자자들은 관세가 낮아지면 다시 불장이 올 것이라고 꿈꾸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환율, 관세, 물가와 그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입국과 수출국, 각각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보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경제에서 다루는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화량이라는 개념입니다. 흔히 본원통화와 혼동하여 사용되는데 경제학적으로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본원통화는 말 그대로 국가가 찍어낸 돈입니다. 반면 통화량이란 본원통화를 포함하여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돈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통화량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나면 이걸 시중은행에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중앙은행은 이자를 받고 시중은행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개념으로 돈을 유통시키는데 이때 이자율을 우리는 재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중은행도 이율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마,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만약 이 재할인율이 낮다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낮아져서 더 많은 규모의 대출을 합니다. 시중은행이 더 많은 규모의 대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주며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통화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재할인율을 포함하여 콜금리, 실물 RP 금리 등을 기준금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즉, 통화량과 기준금리 이자율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바로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진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겠죠.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 규모가 더 커진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 더 좋은 집을 구매하고자 할 것입니다. 즉,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민간의 소비가 진작되며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걸 거시경제에서는 IS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병신들아 뭐해? 빨리 금리 안 낮추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물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GDP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좀 오르면 어떠냐고요? 사람 살려. 물가가 오른다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리겠죠. 물건이 안 팔리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결국 경기는 다시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여 다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경제에 관세가 끼어듭니다. 하이. 관세가 수입 물품에 붙으면 단순히 수입 물품의 가격만 상승할 것이 아닙니다. 수입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서도 부품이나 재료가 수입산인 경우 원가가 상승하게 되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즉, 금리 인하 없이도 관세가 붙으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겠네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을 높여서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했죠. 하지만 이자율이 높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됩니다. 이것이 관세가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입니다. 물론 현실의 경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실제 경제 이론들도 훨씬 다양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이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때 있어서 향후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때 참고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